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트럼프의 언급 한마디에 시장은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미국과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이 무역의 우선 협상 국가로 또 이렇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세 리스크가 우리나라 비켜나갈 수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한테 보낸 레터, 이 서한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더군요. 한 번 속으면 내 탓인데 2번 속으면 네 탓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이제 관세 리스크가 이제 얼추 끝났다라고 월가에서도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락가락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속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죠. 근데 2번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반복이 되고 또 3번 반복이 되고 그러면 원래 저런 거야라고 이제 그만큼 그 악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그러니까 즉 월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오늘 뉴욕 시장의 이 동반 상승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는 점점 더 둔화되고 있는 무역 리스크 과연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모닝체크 오늘 첫 번째 사항은 좀 전에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내용은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업계가 되게 걱정스러워하고 있으니 내가 업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게 결국은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달 2일부터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좀 발효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3일이죠. 한 달 뒤인 다음 달 이제 초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제 관세도 발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관세 발효를 이제 한 2주 정도죠. 한 2주 정도 앞두고 이거를 이제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제너럴 모터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이긴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스텔란티스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특히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CEO 같은 경우는 여장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분이죠, 업계에서. 이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이 약 한 52%, 절반 정도고 해외 생산이 또 절반 정도의 48%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 GM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GM의 이제 해외 생산 기지인데 한국 GM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이 25% 관세를 맞게 되면 한국 GM, 그러니까 즉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 생산 기지에서 만드는 미국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와서 팔릴 때 25%가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메리바라 CEO가 가만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물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 미국의 제조업이라 할 게 자동차 말고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차업,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흥을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끌어가야 될 자동차 산업이 흔들린다면 결국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제조업 부활 이 어떤 프로젝트도 사실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애플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제 나온 이 미국 이 국경 관세국의 이제 IT 제품 관련된 면제 조치 중에 이제 대표적인 수혜자가 애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오늘 또 올라서 시총 1위, 3조 달러 다 이제 회복을 했는데. 결국 애플이 이렇게 관세를 맞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됐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 애플, 즉 팀쿡 CEO는 이 상황을 2018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로비를 펼쳤을 것이고 추정입니다만 결국 그게 트럼프 미국 관세국의 이런 면제 조치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좀 부연을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국 기업들의 어려움들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 걸음 떨어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타격이 굉장히 큰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기업들은 품목들은 일단 관세에 대한 유예가 또는 관세 면제가 당분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모건 스탠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 속으면 이제 내 탓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는 시장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예, 조선은 순항 중입니다. 어제 조선주 주가들 한번 볼까요? 세진중공업, 이 LPG 탱크, LNG 탱크 만드는 회사죠. 10% 가까이. 그동안 되게 못 올랐었는데 엊그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현대 마린엔진, 마린솔루션, 한화엔진, 뭐 한라 IMS, 뭐 쭉 하나오션 해가지고 쭉. 어제는 사실은 이런 조선주, 그러니까 배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보다 조선 기자재주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진과 현대마린엔진이나 한화엔진 같이 엔진주들이 좋았던 이유는 미국의 이제 어떤 이런 대중 압박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국의 이 선박들이 이제 지금 엔진은 거의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선박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업체들, 조선 기자재들한테 엔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 좀 됐고요. 하나오션도 어제 2% 넘게 좀 올랐고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조선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그제 나왔던 이 IMO 선박 탄소 규정 강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발주를 해도 새 배를 받는 인도 시기가 2028년 후반이나 2029년 이후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지금 이 도크가 다 차서요. 그러니까 지금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해도 시간이 빨라야 2029년 정도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 한 2, 3년 정도는 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는 선박의 엔진,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걸 교체를 이중 연료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비단 우리나라 조선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뭐 조선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인 배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자재주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LPG선에 본행제 만드는 한국카본이 4월 들어서만 40%가 넘게 앞서 말씀드린 세진중공업도 30%가 넘게 올라서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종목들도 좀 같이 오르는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뭐 그러니까 대장주부터 2등주, 3등주까지 이제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야말로 이 초호황 사이클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어제 또 나왔던 중요한 또 이슈가 히토류 얘기였죠. 그래서 어제 뭐 노바텍 같은 회사들, 현대 비엔지 스틸,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발표, 이게 특히 이제 중히토류,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 세계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99%를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정도 허가만 받으면 지금처럼 계속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관문 하나가 더 늘었다는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히토류가 이제 AI 서버, 전기차, 드론, 로봇, 무기, 우주선용, 뭐 전기부 등등등 뭐 첨단 제품에는 안 들어가는 데 없기 때문에 타격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바텍이라는 회사는 그 차세대 비히토류,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는 연구자석 제조 기술을 우리나라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했는데요. 그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강한 상승의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유니온이라는 회사도 어제 9% 가까이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히토류 대체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넷이라는 걸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뭔가 대체제들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도 너무 높기 때문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광물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소식으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동반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대 강보합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서도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률은 나뉘었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장중에 9%까지 상승폭을 키우다가 결론적으로는 3%대 지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랜만에 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마이너스 2%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월러 의사가 굉장히 시장에 나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일단 국채 금리가 내려갔죠. 관세가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멈출 수 있다라고 시장을 달래는 멘트를 내놨고요. 해당 소식과 함께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10년물 국채 금리 일단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됐던 경제 지표는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확인해봤었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서 여는 쪽의 인플레 수치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23년 10월 이후 최고치의 수치를 여는 쪽에서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를까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3.6%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지난달에는 3.1%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0.5%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상승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실업률에 대한 상승 확률도 동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실업률 상승 확률도 44%까지 올라서면서 직전월 대비 4.6%가 증가했고요. 코로나 이후 최고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가운데 시장의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되겠습니다. 간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함께 만남을 가졌죠. 해당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이 관세 유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동차 업체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공장들이 미국에 다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동시에 같이 내놓았던 발언 중에 하나는 의약품은 곧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자동차는 일시적인 유예를 맞이하게 됐고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닝 시즌을 시작한 미국 월가 같은 경우는 1분기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 실적치의 추정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S&P 500 지수의 상단이 좀 추가적으로 막힐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기대되는 긍정 섹터와 부정 섹터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월러이서의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뉴욕 증시가 상승을 보였다면 오늘 새벽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긍정적인 기조로 발언을 해줘서 시장의 힘에 보탬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는 일단락 돼가는 모습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휴장이 겹쳐 있어서 4일의 짧은 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모습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8시 5분 기준으로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일단 자동차 관세 유예 발언과 함께 현대차가 오늘 2.7%대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대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8만 4,2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0.5%대 하락이 보여지네요.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리가켄바이오가 4%로 좀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의약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관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현재 기준으로 대화제약입니다. 7.8% 오름폭을 키우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도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 경구용 항암제 이제 기존에 3시간 걸리던 게 1초면은 마무리가 되는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중국과 함께 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장중에서도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장정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도 그대로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나름 긍정적인 마무리를 지었던 뉴욕 증시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개장 상황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시 종목 4종목과 빅샷 종목 2종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요, 바이오니아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이름만 들으면 딱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 만드는 기업들이 뭐 엄청난 그 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다 내려와서 바이오니아도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탈모 화장품 성장이 핵심이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밀었어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탈모 화장품 관련돼서. 이 탈모 화장품 이제 코스메르나라고 이제 부르는데 작년에 이제 이 코스메르나 관련돼서 실적이 뭐 3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IR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 IR은 이제 이 바이오니아 홈페이지에 이제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거에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탈모 화장품 제가 봤을 때 탈모 약 있잖아요. 탈모 약. 네. 탈모 약은 사실 80년대에도 뭐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탈모는 지금 뭐 암보다도 더 정복하기 힘든 어떤 병이 아니라 이제 증상이죠. 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현대기아 정의선 회장님 아시죠? 네. 돈으로 탈모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뭐 빠진 머리가 다시 나고 더 이상 안 빠진 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탈모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 밑에 부분 좀 약간 해프닝적인 좀 약간 일이 있어서 네. 가지고 왔는데 그 회장이 바이오니아 회장께서 나는 이 300억이라고 얘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니네들이 300억이라고 IR을 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또 기사가 좀 나오고 실제로 단톡방에 어떤 이 부분이 좀 노출되기도 했었죠. 근데 시장에서 바이오니아를 보고 있는 시선이 좀 약간 곱지가 않아요. 셀트리온 회장보다도 지금 연봉이 더 높습니다.
것입니다. 아, 그래요? 실적은 네. 좀 약간 적자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을 알아봤는데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을 기록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딱히 좋은 게 없는데 주가는 나름대로 좀 약간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많이 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호재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호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러프하게 봤을 때 약간 쌍바닥을 좀 그리는 듯한 그러네요. 흐름에서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장 급락,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섭섭치 않은 그런 주주분들 입장에서 흐름이거든요.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데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조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 화살표 있는 날에 어떻게 나왔는지 볼 텐데요. 4월 8일 날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됐고요. 일주일, 당일 모두 다 100을 웃도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개인적인 성향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사실 이렇게 7% 정도 올라가는 날이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야 좀 약간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뭐 약간 늘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아무래도 좀 약간은 조금 모멘텀이 무엇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체결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근데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눈에 보였어요. 3월 18일 날 100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00이 빠졌는데 네. 사실 이때 체결 강도를 보고 이거 매수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3월 18일에 네. 언젠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네. 할까요? 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흐름인 네.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그 전에도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네. 들어갔다가 체결강도 빠지면서 이제 조정 주고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 매도 신호를 잡는다고 하면 체결 강도를 확인할 때 매도 신호는 언제쯤 잡는 게 좋을까요? 매수의 네. 기준을 체결 강도로 잡았다라고 하면 네. 매도도 체결 강도로 그쵸. 잡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체결 강도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 밑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네. 빠지면서 조정을 준 거기 때문에 네. 빠지었을 때는 내가 일단 당일이 빠진 건 괜찮은데 5일이 일단 빠질 때요? 5일이 빠졌을 때 일단 아. 팔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네. 들어갔다고 뭐 여기서도 이제 매도가 나왔겠네요. 맨날 뭐 사고 팔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건 보조 지표나 어떤 이러한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걸로 인해서 내가 매매를 할 때는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네. 기계적으로 하는 흐름이 가장 좋고 나름대로 뭐 샀다 팔았다가 반복이 좀 몇 번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 만회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가 이탈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매도 신호로 감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 바이오니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메디아나를 선택을 하셨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네, 한번 네. 소개를 시켜드렸던 네. 이제 예시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심장 제세동기나 어떤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유럽 이제 요 CE라는 것은 그 유럽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퍼밋 유로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이 MDR은 MDD 전에 이제 MDD가 있었었는데 네. 그 뒤에보다 그것보다 좀 약간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증을 좀 획득을 했다.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보면 이 C라고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써 있어야 인증을 받아야지만 유럽에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좋은 어떤 호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받음으로써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 2032년도까지 뭐 9% 정도의 성장을 보여줘서 이런 중환자실이나 이런 환자들의 상태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유럽만 시장이 한 70조 원이다. 이렇게 좀 기사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 언급하고 나서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 화살표가
있는 날이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차라리 음봉보다 이날이 저는 제가 보유자 입장이라고 한다라고 네. 하면 이날 팔아야 되나? 그렇죠. 팔았을 것 같아요. 이날 네. 팔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음봉이고 네. 여기까지는 음봉이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인데 네. 너무 흔들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 이제 급등이 또 나왔는데 이날 체결 강도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래량도 강하게 동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3일 날. 네, 1% 네. 오른 날 물론 체결량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네.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1.6% 오른 날 350,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그럼 강도 안 107 풀리네요. 기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네.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한번 좀 들락날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흐름 상당히 좋고 이 한 달 체결 강도 보면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추가로 한 달 체결 강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60일 체결 그러네요. 강도까지 4개가 지금 모두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약간 음봉이 한 2번 정도 좀 약간 러프한 음봉 이건 뭐 갖고 있었으면 팔 것 같지 않은 그런 음봉이 하나 두 개 정도 나온 다음에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거를 조금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를 저희가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체결 강도 예시 종목에 대해서 이사님이 뭐 몇 종목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때 이거는 그냥 앞으로의 분위기만 봐라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네. 종목이 있고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잘 선별해가지고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앞서서 차트에서 굉장히 흔든 네. 날 있잖아요. 네. 체결 강도가 모두 4개가 100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강홀딩으로 가도 무난한 어떤 그 체결 강도였다 이렇게 추가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메디아나 살펴봤고요. 다음 예시 종목 살펴보시죠. 한국콜마. 네, 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모멘텀을 좀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한국콜마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의 강세,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확대로 역대 최대 실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귀에 못이 네. 박힐 것 같아요. 이 너무 이제 시간에도 좀 몇 번 말했던 네,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 밑부분, 요게 이제 한국콜마가 전 세계 선크림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유기 무기를 복합한 선크림을 개발을 해서 요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한국콜마의 차세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기 무기 복합적으로 선크림 개발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콜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선크림 쪽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부암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계속적으로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콜마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수익률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어떤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짧게 네. 봐서 뭐 그렇지 길게 보면은 상당히 네.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 신호라고 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 처음 반등할 때 딱 나와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겠죠.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 테마주 빼고 다 떨어졌던 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3번 음봉이 나온 날. 이날 체결 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제 이제 갭으로 떠서 위아래로 좀 약간 움직임이 있다가 다시 시초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그럼 체결 강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첫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월 1일 날. 4월 1일 이제 거래량 나름대로 조금 소폭 증가하면서 당일 5일 한 달 체결 강도 모두 이제 뭐 한 달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에 있었고 네. 조정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한 달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을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홀딩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일 체결 강도 돌아서면서 다시 상승 추세가 위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한 60일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케어 관련 기업으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한국콜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60일까지도 100에 들어가면서 중장기 체결 강도도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콜마랑 같이 언급을 해주셨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 네네. 저희가 빅샷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3월 한 28일쯤 언급을 한 다음에 네. 지금 상승을 한 그 폭이 한 40%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체결 강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종목의 추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 그래서 뭐 네. 화장품 기업 이제 바이오 2개, 화장품 2개. 이것도 빅샷 때 말씀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그 거의 90%, 95% 이상 종목군들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온 흐름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종목군은 웬만하면 좀 약간 배제를 하고 좀 약간 반복이 되더라도 의미가 좀 있는 종목군들로 위주로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화장품 쪽은 사실 뭐 새로운 곳은 없죠. 근데 좋았는데 좋고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느냐 이제 이 평가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2 뭐 글로벌 쌍끌이 성장을 하는데 미국과 유럽, 뭐 중동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지금 가장 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실리콘2에서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표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공매도는 어디서 보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HTS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공매도 어느 창에서 보는 건지 한번 공부를 하시라고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전 진짜로. 근데 지금 공매도가 어느 정도냐면 공매도량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의 30%까지 공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약간 견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보다도 요게 전 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화살표 있는 날, 그리고 저희가 4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변동성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버텨주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가 네. 딱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좀 약간 그 지저분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네. 이 꼬리들이 밑꼬리가 많으면 좋은데 이 실리콘2는 밑꼬리는 거의 없고 이제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는 게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약간 이쁜 차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공매도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단 뭐 대기 매수세나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뽑아줄 수 있는 수급들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1일입니다. 네. 4월 1일 날 체결 강도가 일단은 거의 200에 가까운 네. 199로 출발을 했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 오랜만에 이제 100을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4월 9일 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주일 체결 강도가 계속 좋아지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사실 실적만 보면 저평가로 다른 화장품들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들이 다른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화장품주들과 좀 다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이 지금 10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현재 그 갭을 과연 3월 초에 떨어졌던 그 갭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두오를 선정하셨습니다. 이제 네. 자동차 부품주들을 볼 때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매출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왜 1,000억밖에 안 가지? 이런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거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채가 좀 자본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두올은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기아차라는 이제 듬직한 네. 어떤 그 매출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동차 그 시트 만드는 네, 회사죠? 시트 만들고 네. 에어백도 만들고 에어백, 그런 네.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을 선정하셨을까요? 일단 그 네. 멕시코에 지금 미국이 아니고 왜 멕시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이제 그 두올이라 써 있고 요 기업 있잖아요. 네. 요 기업이 원래는 스웨덴 기업이에요. 스웨덴 기업인데 두올이 20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뭐 네. 하는 기업이냐면 자동차 이제 직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이제 멕시코에다가 이제 그 공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뭐 30몇 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할 거 아니니까 실제로 원래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 포장을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멕시코 관련돼서 이제 미국 바로 옆이니까 이제 신공장 일단 그 시작을 했다는 부분은 두월의 시장의 평가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조금 강하게 상승을 했네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런 네. 흐름들이거든요.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한번 딱 섰는데 어제 나름대로 좀 약간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7% 정도긴 한데 두월도 지금 정도면은 사실 일단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어제 이제 그저께 스마트폰 관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네, 뉴스가 좀 유의하겠다. 나왔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애플이 있고 멕시코에는 GM이 있거든요. GM 전체 그 자동차의 반이 넘는 것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걸 과연 또 이 자동차 관련 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 좀 약간 지켜보시고 역시 자동차 관련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월의 체결 강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돼 있고 320이요. 네. 네. 일단 뭐 몇만 원짜리는 아니고 3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네. 16만 주 정도가 17만 주 못 미친 거래량이 큰 건 아니긴 합니다만 7%에서 그래도 320은 나쁘지 않은 상당히 좋은 체결 강도고 5일 체결 강도도 같이 들어가서 일단 상당히 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차트 그다음에 내용 체결 강도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네. 시작하자마자 좀 강하게 상승하면 어떡하죠? 어제 LG 네. 이노텍도 저도 제가 사실 네. 그 말씀드렸던 대로 떠서 사실 장중 상승분은 별로 없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뉴스 어제 밤새 나온 거면 또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이 얘기가 손바닥 뒤집이 바뀌니까. 근데 두월 같은 경우도 오늘 현대기아 자동차가 만약에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저는 좀 한 박자 좀 쉬는 매매 타임을 좀 드리고 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는 두호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MW 네. 5G 관련 기업 선정하셨고요. 10배 올랐다가 10배 떨어진 이제 10배 올랐다가 네. 10분의 1토막 난 그런 기업이죠. 네. 시장에서 참 애증의 종목이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맞아요. 떨어지고 그걸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모든 악재는 주가에 반영됐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5G 대장주에서 네. 6G 개척자로 이제 지금도 5G가 되는 곳이 별로 없는데 벌써 6G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좀 참 아이러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면 올해 가을에 그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이제 장비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모멘텀이고 올해 이제 그 어떤 분석 자료도 딱 나와 있더라고. 3분기까지는 계속 적자다. 3분기까지는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고 네. 4분기서부터 좋아진다. 근데 그 4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지금 화웨이 관련돼서 전 세계 통신사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중국의 화웨이, 그다음에 뭐 노키아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통신 장비들을 많이 만드는데 화웨이가 너무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인도나 미국 쪽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도 많이 어떤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과 관련돼서도 KMW가 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5G 좋다는 얘기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네. 주가가 너무 답답해서요. 우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보시길 네. 바랍니다. 단기로 정말 단기로 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이제 저점은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에 3분기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큰 이제 시장에서 이제 5G 얘기나 6G 통신 얘기 나면 한 번 올라고 사실 다 반납을 했던 흐름이라 상당히 주주분들이 이제 지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이제 언급해 드렸듯이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로 좀 약간 스윙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소확행 그 실적을 좀 감안을 하시고 수익을 보시고 어떤 이 KMW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일단 지금 그 5G 때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다가 3년, 4년 연속으로 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지금까지는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5월에 말서부터 모멘텀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일단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시길 바라고요. 당일, 일주일,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가 모두 지금 100인 상태라는 점만 체크를 하시고 시세를 좀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2종목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주가 추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98.5%, 영업이익은 162.2%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분기 TC본더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53.2% 늘어날 전망인데다가 또 해외 매출이 견조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보시면 현재 이 북미에서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중화권에서는 높은 평균 판매 단가로 인해서 전년비에 대비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북미 고객사 향의 TC 본더는 이 대만대 공장에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8,200억 원가량, 영업이익은 4,200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 고객사의 수요 둔화에 따라서 연간 매출을 10%가량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11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은 70%가량 남아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KTNG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영업이익은 7.6%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신제품의 호조세로 국내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판매량과 또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하면서 실적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올해 연결 매출 같은 경우에는 6조 1천억 원대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중남미의 신시장이 확대되는 데다 인리법인에서는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새 전자담배 기기 출시로 인해서 해외 매출이 업사이드 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사주 약 1.3조 원가량 매입하고 또 소각할 계획이라는 점 제시를 했고요. 또 2.4조 원가량의 배당 정책 역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 시마다 매수가 유효하다는 관점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전력입니다. 연간의 증액 경로가 또 뚜렷하다는 점과 또 현재 PBR이 0.3배로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먼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영업이익은 216.6%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석탄 발전 비중 하락과 또 LNG 투입 단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가 감소했다는 점, 또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90%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호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산업용 수요 이탈 가능성은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30메가와트 이상 이 대용량 전력 사용자가 전력을 직접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탈 가능성 불안의 요소로 남아 있고요. 또 여름의 성수기에는 전력 도매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원전 이용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도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달러 초반을 가리키고 있는 데다 유연탄 가격은 100달러 근처에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30원대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반기 이익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FLNG의 수주 모멘텀과 또 탄탄한 사업 구조, 또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 영업이익은 85.7% 늘어났지만 조업 일수 감소로 인해서 컨센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보시면 올해 40억 달러 규모의 FLNG 수주가 유력하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잠비크에서는 25억 달러 규모의 FLNG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북미 시장을 살펴봤을 때 미국에서는 해양청 승인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올 하반기 최종 투자 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 살펴보시자면 다른 조선사들은 일부 적자인 부문이 있는 것에 반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해양 부문까지도 흑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2026년부터 울산 앞바다에 해상풍력 구조물 50기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풍력 사업 확대 기대감 역시도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율 하락 시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환해지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밸류 매력도 역시도 부각된다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유지했고요. 업종 내 차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휴대폰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애플 등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난주 급락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2,500포인트 재돌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반등하는 시장, 종목 선별이 중요한데요. 이런 반등 시장에 같이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 먼저 알아볼 텐데 4차 산업과 방산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은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AI 육성 정책을 내세우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AI는 물론이고 로봇, 양자 컴퓨터 등 4차 산업 쪽에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시장이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이는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이기도 하고 유럽 재무장과 한국의 방위 분담금 상승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조정 구간에 우선적으로 저점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테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방산주 그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깊은 조정을 받았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체코와 항공방산 분야 연구 협력을 논의하고 노후된 위성 교체 등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많은 종목이고요. 다른 방산주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물량 소화도 끝이 났고 상승 시작 단계였던 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7만 8천 원 이하로 타점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 9만 원 보고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0분 됐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마켓 나우 이제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오 팀장님,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현진 팀장님, 오늘 관세라는 얘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즘 같은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한 말씀 짧게 팁 한번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뭐 제가 이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네. 시장이 충분히 빠졌고 관세 리스크도 이제 정점 구간에 뭐 다다르고 있다, 혹은 지났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매수하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니까요. 또 그런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 듣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탑3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유가인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관세 정책 확대로 인한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그 4월 초에 WTI가 이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커지지만 아직은 반등하지 못한 상황인데 국제유가 반등이 이제 시장의 본격 반등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는 이제 실제 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시장 방향성 탐색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국내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열리는 금통위이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올해와 이제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금리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또 2% 이내 수준이라는 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 전망이 좀 더 우세하기는 한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추경 정책과 맞물려서 유동성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준다면 역시 유동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번 주 금통위 결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섹터 관련된 얘기는 증권주인데 증권주가 일단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직접 투자 확대로 인한 수수료 수익 그리고 국내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인한 거래 대금 증가 효과 그리고 공매도 재개로 인한 거래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고수익에도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IEMA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부분인 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섹터 선정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이 이제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우선 유가 부분을 좀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좀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 이야기해 주시면서 증권주 특히나 뭐 대체거래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증권주들에게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많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과 함께 탑3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조선주 소식입니다. 이번 트럼프 정권 들어서 조선주에는 계속해서 땔감이 제공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트럼프가 최초의 전화 통화할 때 우리나라 조선을 언급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죠. 어제는 IMO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탄소세 결정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 조선사에 호재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거론이 되면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선박의 선실을 만드는 세진중공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엔진도 만들죠.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83차 회의에서 선박의 탄소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탄소세라는 벌금 형태의 그 금액을 물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친환경 선으로의 선박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접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해군 재건 시장에 일본과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 고부가 가치선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이
조금 더 기술적인 우위 측면에서 이런 선박탄소세 결정이라는 환경을 더욱 이용하기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지금 시장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60일, 이제 60일도 안 남았죠. 이 두 달도 안 되는 이 기간 내에 굉장히 바쁘게 일어날 텐데 어제 첫 번째로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탄생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회사들은 벤처 캐피탈사로서 퓨리오사 AI의 지금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일단 리딩주로 나섰고요. 퓨리오사 AI의 협력 업체로 거론되는 4x4 이것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상한가 밑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차례대로 리스트를 이루고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중국발 보복, 히토류 관련주 급등세입니다. 자, 어제 언론에 전부 중국이 보복을 해서 히토류를 잠궜다고 얘기 나왔는데 좀 의아합니다. 4월 5일, 4월 4일이죠. 4월 4일부터 이미 수출 제한이 걸렸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14일 날 왜 새로 뉴스가 나왔는지 전부 다 오보입니다. 자, 4월 4일 날 이미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히토류 금속 6종,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히토류 자석 등의 수출 제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요. 어저께 새롭게 선박에 선적되는 게 중단됐다. 그게 새 소식입니다. 타이틀에다가 다 잘못된 건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지금 히토류는 계속해서 수출 제한이 걸려 있었던 상태고 새로운 수출 제한마저 선적이 지금 제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항구에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죠. 공산품을 비롯하여 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주인 유니온, 현대 BNG 스틸, 노바텍, 동국 RNS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 지금 결국 이제 워낙에 작년부터 미련의 수출이 많았던 데다가 지금 이렇게 수출 중단, 결국 이제 힘겨루기가 될 텐데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만에 그렇게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거네요. 이 힘겨루기가 과연 이제 언제까지 될까요? 근데 다른 데는 몰라도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이 관세 부과 이 부분은 이 사실은 자존심 경쟁을 넘어서 패권 경쟁이 한 일환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쉽게 이 트럼프 정부 내내 지난 1기 때처럼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7분 30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한 3분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를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대중 관세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한 기대감이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로 이어졌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2%가량 상승하면서 2,461선, 그리고 코스닥도 0.3%가량 오르면서 711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라든가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다음 주에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 그 5개국 안에 포함됐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추경 예산안 2조가 더 증액돼서 유동성 확보가 더 됐다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무역 확장법 232조 원으로 지금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보합에서 0.1% 소폭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0.15%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9% 전반적으로 약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달에 메모리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소식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또 장 개장하고 나서 주가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상위 종목에는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HLB가 다른 바이오주들과는 정말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주들 잘 갈 때는 또 조정을 받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가 1.3% 상승 출발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39% 조정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2차 전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주는 오늘도 견조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이상 상승 출발 시동을 준비 중인데요. 5위권 내에서는 가장 좋은 탄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혼조세 혹은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질 듯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9시 이제 됐고요. 4월 15일 이제 화요일 주식시장 열렸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이 0.6, 0.7% 정도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이 정도였죠. 최근에 이 변동성 생각하면 뭐 많이 올라갈 때는 12% 나스닥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거고 뭐 2, 3% 오른 날이 참 많았고 또 반대로 2, 3% 떨어진 날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확실히 하루의 변동 이 폭은 좀 줄어든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돌려 말하면 결국 가장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이 관세 리스크 관련돼서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만큼 둔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지수가 좀 나오죠. 코스피 0.4%. 코스닥 0.1%.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강하게 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이제 보합권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수급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좀 볼까요? 예, 환율 좀 나옵니다. 2.1원 내려서 1,422원. 예. 이게 1,460원 전후, 50원 전후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얘기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1,420원대까지 떨어진 환율을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또 갑자기 떨어지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이제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와 가치 하락에 따른 우리 원화 가치의 상승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단 그러니까 원화 가치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 또 좀 다른데 특히 이제 엔화 가치 요즘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환율 시장, 외환 시장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시 2분 다 돼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흐름이 어떤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화요일장 국내 시장은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간이 된 법이기도 한데요. 과연 다음 주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 국내 증시 그러면 오늘장에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요. 빨간색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초록색은 상승으로 출발을 한 종목 그리고 검은색은 보합권 출발 종목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금 전자 기술 부분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보통주가 0.53%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 메모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는 좀 부진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0.5%가량 빠지고요. LRG 렉스원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두산 같은 경우 0.1%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도 함께 살펴볼까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4%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받네요. 0.8%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하나오션이 0.8%가량 빠지고 있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자동차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는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됐고 현재 구간 4%가량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의료기술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의료기술과 반도체 부분이 얼마만큼의 조정을 받을지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유한양의 SK 바이오팜과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얼마만큼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0.7%가량 상승,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이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위쪽을 보시게 되면 소비자 내구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2.9% 갭 띄우면서 출발했고요. 기아도 2.8% 강한 상승. 최근에 LG전자에 대한 좀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LG전자 1.8%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 하락으로 출발했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도 좋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약 관련된 기업들 보게 된다면요. 알테오젠이 1%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HLB도 0.5%가량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있는 의약 대표주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시세를 냈었던 리가켄바이오 3% 이상 빠지고 있고 보르노이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에이벨 바이오는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 가운데선 파마 리서치가 1.5%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합권 혹은 하락 출발된 종목이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보합권 출발, 테크윈 그리고 머닉 IPS 그리고 PSK 홀딩스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전기,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게요. 성우 하이텍 역시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이 혼조세죠. 확실히 이제 이슈가 있는 데들은 그 이슈가 좋으냐, 호재냐, 또 악재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 팀장님부터 출발 상황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간밤에 미증시는 이제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관세 리스크가 좀 정점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시적이지만 일부 관세 면제 조치에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이 사실상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 매도 위협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도 무조건 중국의 강공을 펼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한 발씩 물러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관세 전쟁이 더 격화돼서 시장이 한두 번 더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괜찮게 끊었듯이 이제 1분기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강력한 지지 포인트가 되고요. 연기금의 지수 하단 방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시장을 받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에서도 기계 장비 업종 1.4% 가장 강한데 두산 로보틱스가 15% 정도 급등합니다. 로봇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AI 혁신을 시도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이 모두 다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 될 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실적까지도 이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틸리티 업종이 괜찮습니다. 1.5% 상승,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모두 1.4% 그리고 6% 상승인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LNG를 좀 싸게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전력은 환율이 최근에 크게 좀 떨어졌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저 PBR 업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운송 장비 업종도 강세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세죠. 네,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 현재 부각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나오는 내용들 지켜봐야겠지만 자동차주는 어느 때보다도 관세 리스크가 컸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만 해소가 돼도 크게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동차 부품주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주도 오늘 0.6% 상승입니다.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하면서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도 0.5% 괜찮습니다. 앞서 이슈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상반기 기대감이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권주도 조정시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을 수 있는 업종인데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괜찮은 업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증권주 앞서 이슈 탑3 때도 말씀하셨던 업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신일서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464.00이네요. 소수점이. 플러스 8.11포인트 오릅니다. 플러스 0.33%고요. 코스닥은 706.68, 마이너스 2.30, 마이너스 0.32%입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강보합, 약보합으로 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1개월, 3개월 대비로는 거의 변동이 없겠죠. 1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5.57 마이너스, 코스닥이 마이너스 4.61, 3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2.46, 코스닥이 마이너스 2.08입니다. 거의 엇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 기술적 모습을 보면은 역시 지금 그 이틀 연속 투 갭이 발생되었는데 이 지금 4월 9일 날이 저점이 되었죠. 4월 9일 날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가파른 각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각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각도가 웬만해서는 지금 이거를 상쇄하기 힘들었는데 일단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만큼 V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바로 V자 급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도가 옆이 처지면 V자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지금 V자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1선이 지금 위에서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1차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코스닥은 벌써 저항에 직면했죠. 20개월 선을 이미 갭상승으로 뛰어넘었고요. 120개월 선의 저항에 지금 그 부딪힌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게 월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지금 120개월 선을 어쨌든 간에 이번 달에 지금 끌어올렸는데 이번 달 종가까지 여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데드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기는 10년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10년선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2020년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개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10년 연봉으로 따지면 10년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일봉으로 보면 더 유리해 보이지만 월봉상으로는 갈 길이 더 멀다는 거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죠. 자,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기를 바랬던 그게 실현이 되고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렇죠.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로 이 코스피가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한 나라의 국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동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가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상황이 달러의 급락하고 국채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무게추가 일단 아래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 인덱스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의도한 건지 지금 정말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려고 이런 신호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 이안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달러 가치도 조금 떨어져줘야 좋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론 한 부분이 가는 것이 모든 것에 좋은 것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 순매수를 끌어당겨서 이뤄내야 할 결과였다는 거. 어쨌든 나오는 과정이 어떤 게 트리거였는가는 바뀌었지만 원인이 바뀌었는데 일단 결과는 똑같아졌어요. 지금 그 수급을 보면은 아직도 지금 순매도죠. 4월 11일 날 6,800억, 어저께 2,300억, 오늘도 지금 순매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전히 10조가량의 순매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으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됐죠.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원화 가치로 표현되는 이 원화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면도 봐야겠죠. 관세로 인한 우리나라의 그 위협이 안 좋다면 아무리 원화로 표기되는 자산에 유리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탄생이 됐다는 거. 외국인 순매도 상황에서 달러 가치의 급락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거래소의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현대모비스랑 현대차입니다. 뭐 계속해서 소식이 나왔다시피 어저께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랑 하는 도중에 기자의 질문에 자동차에 도움이 되는 걸 알아보겠다는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현대차 그룹의 자체 이슈도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으로서 3선을 지냈던 지금 그 의원을, 전임 의원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신임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드류 퍼거슨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런 것이 트럼프 행정부랑 소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도 판단하고 있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고요. 눈에 띄는 거는 13위인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도 지금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펩트론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술 수출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꽂는 작업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HLB나 코오롱 티슈진보다는 역시 시장에서 기술 수출 플랫폼 바이오 기업을 대접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ABL 바이오는 오늘도 또 오르네요. 좀 전에 펩트론도 잠깐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신현님도 늘 말씀하던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 확장성의 능력이 있는 회사들, 이제 이런 쪽으로 바이오주들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또 이렇게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터별 상황 살펴볼 시간이죠. 권변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7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퓨리오사 AI에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K-스타트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나 퓨리오사 AI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게 첫 행보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퓨리오사 AI 섹터 자체에 창투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시세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가스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미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알래스카 LNG에 대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가스관, 강관 관련 기업들도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자동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추가 면제를 시사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선과 관련돼서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바닷속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해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선 관련 기업들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연장돼서 전력 설비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일째 우리 시장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매도의 폭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125억 원가량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의 매도폭이 조금 더 큽니다. 355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다만 기관 그 안에서도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개인만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12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75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스틸이 2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넥스틸도 두 자릿대 강세 1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관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요. 형제 엘리트가 두 자릿대 강세, 오늘도 정치 인맥 테마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개장 직후부터 시세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사의 역량을 동원해서 AI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게 필요사 AI와 관련돼서 오늘 대장주는 포바이포입니다. 가격 제한폭 유지하고 있고요. 형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테마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인데 오늘 강한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동스틸도 25% 강관 관련 기업, 뉴보텍 2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만 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건 역시나 정치 테마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과연 전문가는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이게 이제 대선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 대선 관련주들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정치 관련돼서는 정치 테마죠. 뭐 특정 어떤 정치인, 그러니까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뭐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좀 흔했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렇게 뭐 필요사 AI 뭐 테마주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관련주들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 낯선 종목들이 뜰 경우에 펀더멘털을 이 확인 작업을 이제 반드시 좀 거쳐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 다시 한번 좀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종목별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주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 2.7% 반등권인데 자동차 관세 일부 면제 가능성이 일단 좀 부각이 됐고요.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이제 현대차 그룹이 하죠. 그에 따른 뭐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모습이 보여야 이제 미국으로 이런 투자들을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기아보다는 못해도 전체적으로 좀 양호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차량이 계속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현대차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입니다. 이 지분 가치가 뭐 10조다, 20조다 말이 많은데 로봇 산업 자체가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당분간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너무 싸죠. 그래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되는 순간에는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현대차 신규 접근이라든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홀딩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단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강관주, 하이스틸이 현재 상한가까지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 하이스틸은 강관 제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 또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관세 협상과 연계되는 만큼 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는 게 실제 경제성이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강관 사업 자체가 원래 고수익성 사업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이 이제 혹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주에 이 LNG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LNG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신규 접근을 하려면 충분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관주를 따라잡는 전략은 좀 지향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약세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유한양행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렉나자의 FDA 허가 이후에 기업 밸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약품의 관세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충격이 1차적으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무작위적인 관세를 매기기가 조금 어려운 품목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고 AACR이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공개 모멘텀도 ABR 바이오와 함께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재반 등을 시도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라고 보니까 흐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입사 위원님 종목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상승률 상위 섹터 보면은 그 자동차 관련주,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선 주자의 뭐 방문 소식에 따른 파생된 그런 테마주들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그 아까 전에 IMO 선박 탄소세로 조선주의 땔감이 또 제공됐다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첫 통화부터 시작됐고 이런 비슷한 양상이 지금 철강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조선주랑 철강주가. 이것도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가 통화해서 거기 주제가 알래스카주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가 그 거론이 됐다. 그 소식부터 나오고 어저께 또 이 비슷한 거에 땔감이 제공될 만한 게 또 있었어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이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포커스가.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보릿자루처럼 옆에 있었고요. 기자가 이제 또 질문을 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러시아가 이렇게 질질 끌면 추가 뭐 제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트럼프한테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뭐 즉답은 안 했는데 예전에 뭐를 했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노드스트롬 프로젝트를 건드린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유럽에서 노드스트롬으로 편하게 파이프라인으로 봤던 거를 러시아를 이제 제재를 하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 이제 미국에서 LNG 선으로 LNG를 날라다가 LNG 터미널로 꽂아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LNG 선이 많이 그 건조가 돼야 될 것이고 LNG 파이프가 많이 필요하니 이 파이프 터미널의 파이프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피팅주들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땔감이 거기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슷한 양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랑 통화를 한다든가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뭔가 나온다든가 그런 재료들이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작용되고 있다. 어저께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죠. 양국의 대통령 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동선이나 통화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 기업에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는 것들에 한해서 지금 한정적으로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트럼프와 관련되어서 뭐 정책 그리고 협상을 하는 그러한 섹터들은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봐야겠죠. 오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키포인트는 이제 지표로 잡아왔습니다. 국내 수출 지표 변화 확인 이렇게 잡아봤는데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어쨌든 이제 수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지표를 확인하는 게 또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출 지표가 뭐 크게 악화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데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이 좀 꺾이게 된다면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출 지표들 발표될 때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뭐 선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된 수출 지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신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주목하라입니다. 자,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주와 함께 예전에 그냥 항상 움직이던 교복 관련주가 같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 2달 안 되는 이 구간 속에서 엄청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정책 관련주 플러스 새롭게 나오는 정책 관련주들 지금 이쪽에 들어오는 그 낙수 효과가 상당히 지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에 엄청난 작은 수급만 들어와도 크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그것들이 더욱더 언론에 의해서 증폭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2달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은 대선 주자들의 동선이나 정책, 기자회견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에 진행될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된 섹터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HJ중공업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조선업 재건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MRO 사업에 대한 좀 라이센스를 좀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의 조선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주한 미국 해군 사령관이 HJ중공업을 좀 방문을 하면서 MRO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랬다라는 점에 의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보였다라는 점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들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하는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과 더불어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자로 이 주한 미해군 사령관이 HJ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죠. 이에 대한 MRO 사업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일 종가인 8,25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조정이 나오는 만큼 그 조정에 따라서 나눠서 좀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1차적으로는 9,900원의 정고점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일정 목표가는 9,9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6,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8,250원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9,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조선주인 HJ중공업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코노미 톡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 쪽에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 이제 협상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먼저 협상 잘하는 국가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의약품 수입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관세 부과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장, 미국 경제가 좀 취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이슈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정책이 미국을 이렇게 좀 타격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좀 눈치 보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부는 드는데 그 근거가 이제 달러가 이제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인식도 살짝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은 사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관세로 인해서 향후 전망이 어두워지기는 했지만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라든지 아직도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세,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예. 소위 말해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어떤 투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값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금값은 요즘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 달러는 강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또 약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원칙이 좀 깨지면서 시장이 많이 이제 당황하고 또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은 줄기 마련이고요. 또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트럼프의 관세 타임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협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국, 일본, 호주 몇 개 5개국을 해서 우선 협상을 한다고 하고 또 관세도 유예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관세가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를 불러들인 이유는 재정 적자를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했던 보편 관세, 즉 기준 관세라고 하잖아요. 10%. 그 10%와 상호 관세인데 적어도 10%는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뭐 미국 상호 관세 그 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다 보니까 향후 미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이지 일정 부분 미국 경제에 대한 데이터가 망가진 것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여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달러, 패권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도 또 셈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 관세를 도입한 것은 우리가 그 미란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제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관세든 뭐든 지금 뭐든 어떻게 나오는 논란거리는 달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러 강한 것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일단 관세를 통해서 교육국들한테 자국 통화를 올리고 달러를 좀 약하게 하는 마치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와 네. 같은 그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달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는 미국에 대한 펀더멘탈 약화보다는 사실은 유럽이나 아니면 뭐 엔화,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가 된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의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죠.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그 고지하는 환율을 조금씩 올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달러당 7.35, 7.4까지 이제 반올림하면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미국에서 환율 조작을 한다고 해서 더 강한 제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즉 인민은행이 좀 약간 조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안화 환율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와 위안화가 동질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 맞아요.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인민은행이 이렇게 좀 위안화의 상승을 제약하면서 2월 달부터는 위안화와 원화의 동행성이 상관도가 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설사 위안화가 어떤 충격을 해서 좀 강세가 되더라도 원화가 따라서 약세가 되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예, 예. 원화가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와 엔화 강세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안화와 달러 영향을 너무 직간접적으로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26원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난 한 주만 돌이켜봐도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원하는 새우등 터지겠네? 뭐 이런 얘기로 나왔고 왜냐하면 변동폭이 뭐 한 주간 67원 정도 맞아요.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환율 굉장히 중요한 잣대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안화 환율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달러 원 환율의 전망이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달러 원 환율이 높았던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이 정치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점차 해소돼서 약 한 30원 정도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달러 지수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가 지금 110 정도 했던 것이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전망할 때는 올해 말이나 돼야지 100 밑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먼저 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기에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달러 원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오롯이 원화의 요인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불확실성에 따르는 리스크가 없어지고 향후에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또 연준이 또 뭐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망했던 대로 연말 되면은 달러 원 환율이 1,380원 정도, 70원 정도에 걸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1,400원을 과연 이제 하회할 수 있을지 뭐 그 여부를 지금 좀 봐야 1,420원이잖아요.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지속적으로 이제 관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시장만 봐더라도 다음은 제약바이오 이러니까 제약주가 요즘 고꾸라지는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반도체는 약간 유예이긴 합니다. 유예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와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각종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보 위협이라고 네.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그 컴퓨터 관련 기업들 결국 그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매번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요번에 뭐 그 컴퓨터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은 유예를 해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반도체와 전자 장비,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안보에 필요한 품목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걸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역 확장법에 걸게 되면 관세뿐만 아니라 쿼터까지도 수량 조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 이게 발동이 되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걸려 있는 것이 철강, 알루미늄, 네. 자동차 부품 이게 25% 관세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이 전자장비 이런 부분들도 비슷한 수준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는 거거든요. 네, 미국 안에서. 네, 미국 네. 안에서 생산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의 조정이 이런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예를 한다, 지금은 뺀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야라고 하면 상호 관세가 아니라도 품목별 관세로 다시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하신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네. 이 모든 어떤 관세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거고요. 네. 안보가 결국은 그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안보가 바탕이 되려면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슈고요. 그 미란 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모든 조치의 시작은 관세로 시작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율 조정을 통해서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아무튼 그런 관세 리스크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장에게 변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느낌으로서는 그 트럼프 변덕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좌충우돌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삼성도 있지만 자국의 애플도 마음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일 듯해요. 이게 사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을 미칠 두 기업이라고 사실상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저는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자, 뭐 휴대폰, 컴퓨터 다 관세가 부과가 되거나 유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세가 부과될 그런 계획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되게 간단하게 보면 대중국 관세 60% 맨 처음에 대통령 캠페인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편 관세 10%, 지금은 기준 관세, 베이스라인 터리프라고 그래가지고 기준 관세 10%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중요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타겟티드된 그런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관세 협박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는 굉장히 단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실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중 관세 얼마죠? 그 뭐 145% 부과되기 전에 아니면 기존에 20% 부과되기 전에 애플 중국에서 생산한 걸 다 비행기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재고를 쌓아놔야지. 그러니까 되니까. 이런 정도의 생산이나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 기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철강사들도 좀 발빠르게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철강은 25% 관세를 물리기로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국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인데 주식에서는 포스코홀딩스니까 이들이 같이 뭔가 손을 합작하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돌파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이제 네. 합리적으로 찾은 것이고요. 지금 현대제철이 그 루이지애나주에다가 전기로 제철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외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부 생산량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관세의 어떤 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현지 생산을 통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다가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을 조정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발빠르고 스마트 현명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리쇼링 뭐 네이버쇼링 이런 거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생산이 줄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바짝 주시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쪽에서 히토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완전 금지는 아니고 우리가 통제를 할 거야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이게 미국 쪽도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떡하지? 뭐 이렇게 굉장히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쓰이는 게 히토류 자석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히토류에 대해서 요번에 좀 보면서 좀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로 봤었지만은 지금 앞으로의 그 산업이나 여기에는 AI와 휴머노이드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의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이 자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액센추에이터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거에 필요한 자석인데 이거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결정이 안 됐대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수출 통제를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가지고 수출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산업뿐만 아니라 무기류까지도 이제 영향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한국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돼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꿈쩍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강력한 한방이 히토리오 일개에 있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에 대한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는 적재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흑자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뇌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유 관세 때문에 통화 질서가 뭐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국제 군사 충돌까지 뭐 이렇게 최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도 뭐 지속적으로 글로벌 현상 잘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약간 좀 견디는 흐름들은 있는데요. 관세 충격에 따른 산업별 이슈와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